이제 2025년의 마지막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청 앞에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용고타고를 앞두고 사전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날씨가 많이 추운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새해까지는 3시간 반쯤 남아 있는데요. 밤이 깊어지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져 많이 춥습니다. 이곳 제주시청 앞은 제야의 용고타고를 앞두고 사전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려는 시민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연과 플리마켓 등을 즐기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자정이 되면 제야의 용고타고 행사가 진행됩니다. 용무늬가 그려진 북을 치며 새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건데요. 33번의 타고가 끝나면 일반 시민들도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북을 쳐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제주시청 외에도 서귀포 성산일출봉에서는 제33회 성산일출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희망나무 점등 행사가 진행되고 내일 아침 6시에는 사전 신청자 500명의 한 해 해돋이를 보기 위한 일출봉 새벽 등반이 시작됩니다. 2026년 첫 해는 아침 7시 36분 성산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어 서귀포 7시 37분, 제주 7시 38분, 고산 7시 39분 순으로 차례로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구름이 잔뜩 껴 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춥고 강한 바람이 예상돼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시민들은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청 앞에서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시작된 올 한 해 제주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교사 사망 사고와 중국발 미립국 등 사건 사고도 많았고 제주도의 주요 정책들은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올 한 해 10대 뉴스를 손세호 기자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출장을 마치고 제주에 돌아온 오영훈 지사는 3시간가량 도청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가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해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주 시내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0시 46분쯤. 생활 지도 문제로 학생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후 보호자에게서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교사를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빈 보트가 발견된 건 오늘 아침 7시 50분쯤. 보트를 탄 6명은 모두 남성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씩을 주고 미립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부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은 모두 12건으로 밀봉된 봉지 안에선 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이 나왔습니다. 동명제 봉투 판매 과정에서 빈틈을 노린 공무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6억 원이 넘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상임 부회장이던 현 회장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없어져 취급당하는 거 같아가지고 너무 성적 수치심도 느끼고. 회계 담당 직원이 8개월 동안 보조금 4,600만 원을 부모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 아카이브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뤄낸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계인의 유산으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박진경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잇따르자 제주를 찾은 권어울 국가보훈부 장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주는 경기와 점수에 베팅을 하고 결과가 틀리면 배당금을 받는 역배팅 방식입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회원들도 많아 곳곳에서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7년 만에 제주항 첫 국제 항로로 출발한 제주 칭다오 화물선. 세 번째 운항 만에 수입 1개와 수출 2개, 단 3개로 급감했습니다. 제주와 중국을 잇는 모든 항로에 대한 독점권을 선사 측에 보장한 겁니다. 제주도는 제주 칭다오 신규 항로 취향을 올해 10대 우수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새해 첫날부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2도까지 떨어지고 모레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추위는 토요일 오후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눈이 오면서 모레까지 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 산지에는 5에서 2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제주도 남부와 서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육상에도 내일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해안 전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 바다에 최대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다음 달 3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려는 인파가 바닷가에 몰릴 것으로 예상해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026년 새해부터 손주 돌봄 수당이 도입되고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축하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해 초등 주말 돌봄 꿈랑 운영학교가 6개 학교로 늘고 손주 돌봄 수당이 새로 생깁니다. 또 제주 가치 돌봄 무상 지원 기준이 4인 가족 기준 월 779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시급 12,110원으로 오릅니다. 또 제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축하 장려금을 주고 농민수당은 연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11번째 순서입니다. 제주도 내 노후 건물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주택과 건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제주도의 대책도 미흡해 203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차질이 우려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0년 된 다세대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제주도 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한 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두께 15cm의 단열재로 건물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 에너지가 새는 것을 막았습니다. 옥상에는 18kW 규모 태양광 발전기도 설치해 필요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공사비의 7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받습니다. 외단열 반영, 고기밀 창호 등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적용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전기 히트 펌프를 활용한 온수 난방 공급 시스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지원받는 공공 건물과 달리 오래된 민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미흡합니다. 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해온 민간 건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지난해 중단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전체 건축물 가운데 민간 건물은 96%,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80%에 이르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유럽처럼 민간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공사비를 지원한다거나 저금리 대출같이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부분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내 노후 민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도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이 47%가 넘고 30년 이상 주택도 26%에 이르는 등 단독주택의 노후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노후주택 10곳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도입해 한 곳당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탄소 저감 실현을 위해 26년도에는 민간 노후 건축물 10개 동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 결과를 분석 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일수록 새는 에너지가 많아 탄소 배출도 늘어납니다. 제주가 2035년 아시아 최초로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려면 오래된 민간 건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 건축물 높이 규제가 바뀝니다. 제주도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일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최대 140%까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던 기준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체계가 도입됩니다. 제2종 일반 지역 용적률은 250%에서 기준 용적률이 230%로 강화되지만 저층부 개방과 공공보행 통로 설치 등 공공성 확보 조건을 충족하면 상한 용적률을 적용해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저조한 물동량으로 논란이 된 제주 칭따오 항로의 수출입 물동량이 올해 280TU로 집계돼 7억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물어주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칭따오 항로 화물선은 지난 10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11차례 운항하며 6m 길이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284TU를 실어 날랐습니다. 지난주 11번째 운항에서는 물동량이 기존 5TU 이하에서 22TU로 4배 넘게 늘었지만 해운사와의 협약에 따라 제주도가 물어야 하는 손실보전금은 이달까지 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 청년 오승용 씨의 과로사에 대해 김범석 쿠팡의장이 대국민 공식 사과를 직접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은폐하며 산재 신청을 방해한 쿠팡에 대해 영업을 정지시키고 김범석 의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오승용 씨의 누나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